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장인 최치호 단장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 단장님, 일단 자기소개 및 홍릉특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릉 강소특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요. 서울 홍릉 강소특구는 지역 성장을 위한 하나의 이제 이렇게 플랫폼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혁신 스타트업들이 국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들을 결집하고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유일하게 그런 규제들이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370개의 딥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계돼야 되고 또 혁신 기술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들은 아무래도 규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규제가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지역이어서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사업화에서 꽃은 기술 금융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위한 플랫폼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서부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저희 자체 펀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엑셀레이터라든지 VC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VC 엑셀레이터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23개 정도가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주도 그다음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그러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국내 투자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낮춘다 하더라도 투자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상이라든지 전임상 이런 뒤에 있는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사한 부분에 따르면은 어떤 바이오벤처의 65%가 2년 이내에 자금이 다 소진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쪽에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에만 이제 투자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은 이제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복합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융자 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좀 수단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기술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보증기구하고 같이 해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특구가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까? 특구, 제가 있는 쪽이 이제 특구 쪽인데 강서특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국에 한 14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기부에서 이런 특구를 위한 특구 펀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민간 쪽의 VC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강서특구에 있는 또 특구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시 쪽에서는 이제 서울 바이오 펀드가 한 3,200억 정도가 조성이 돼서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이제 디지털스퀘어라든지 바이오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지금 구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18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VC 엑셀레이터가 투자하는 비율들이 보게 되면은 2010년에서 15년에서 18년 정도 구간에 보면 VC 엑셀레이터 2%에서 한 45%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투자받는 비율을 보게 되면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율 보게 되면 4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축인데 VC들의 투자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에 대안 구조는 CVC, 그러니까 기업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경향으로 트렌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그 어려운 시기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줘야 시드들이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기업에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관해서요. 뭐 그 정부 R&D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디지털 헬스 기업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초반기에 데스밸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특구가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수요자인 병원이라든지 또 의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구조를 이제 홍릉 강서특구는 병원하고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걸 의사들이 이걸 한번 지원해 줄 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붙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증과 관련된 R&D 예산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고요. 서울시도 실증 관련된 예산을 테스트베드 서울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병원 안에 그런 우리 스타트업들이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들은 향후 어떤 일들이 뭐 규제 차원이라든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임상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원급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대기업일까요? 유한양행도 들어와 있고 한미약품도 들어와 있고 대웅도 들어와 있고 그런 임원급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CRO들 규제 또 기관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투자사도도 들어오고 그 스타트업에 맞는 뭐 그게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그게 이제 뭐 신경질환이라고 하면은 정신과 의사분들 들어와서 그분이 한 20명여 명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20명이 집단 지성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더 추가해야 된다. 이거는 그만두시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홍릉 강서특구가 그 기업에 대한 성장 로드맵, 성장 전략을 짜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서 그 다음 계로 넘어가야 이제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가 붙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외부에서 한 3년 걸리는 부분들은 우리는 1년 반으로 줄이겠다. 그게 저희는 이제 홍릉 임팩트라고 하고 있고 그게 클러스터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되고 그건 저희가 이제 홍릉 러시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서울시가 지금 세계 10대 창업 도시, 창업이 환경이 좋은 10대 도시로 돼 있는데 지금 5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핵심 축에 이제 바이오 쪽은 또 디지털 스퀘어는 서울 홍릉 강서특구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홍릉 임팩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릉 강서특구 안에 뭐 이게 뭐죠? 그 기업에 본사를 준다든가 연구소를 둬야만 되는 건가요? 예. 홍릉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 지역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강소특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세제 혜택, 아까 규제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들한테 필요한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인력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주는 R&D 예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서울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특구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스턴도 거기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혁신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이 그 주변에 머무르면서 신생 스타트업하고 성공한 스타트업들, 이거는 이제 바이오 벤처라고 할 수 있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몰랐고요. 근데 제 그 스타트업 기업 대표이기도 한데 저도 지금 갑자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런 혜택도 있고 이러는데 그럼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한 기업에 할당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또 입주하려고 하면 또 입주 조건 같은 것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고려대, 경희대, 키스트하고 이제 병원들이 연결돼 있는 한 2.5 평방킬로미터의 그 지역이거든요. 1.5 평방킬로미터요? 네. 거기에 한 500개의 스타트업 공간들이 있습니다. 500개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한 370개니까 향후 2025년도까지 만들어질 공간까지 하게 되면 아직 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0%는 좀 차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홍릉 강소특구가 그 혁신 스타트업을 모으고 거기서 성장시키면은 서울시 쪽에서 있는 거점들이 있거든요. 거기 성장한 기업들이 어디로 가냐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창동 노원에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전용 단지가 있습니다. 그건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시의 청년 혁신 축이라고 하는 쪽인데 홍릉하고 창동 쪽을 연결해서 바이오 혁신 축을 만드는 게 하나의 큰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홍릉에서 들어와서 일정 기간 성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마곡에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거나 그다음에 의료기기 디지털 구로 이제 단지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결해서 창동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졸업 후 관리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비행기표를 갖고 계시네요. 네. 좋은데요. 그럼 이거는 서울시에서 기획해서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홍릉 특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안을 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신 건가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서울시 그다음에 정부하고 우리가 이제 미션으로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헬스가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국내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그 홍릉 특구에서는 해외 시장까지도 그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보도 자료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100대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63개는 아마 이게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 한다고 하는 뭐 지금 많이 이제 개선돼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기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유연화됐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뭐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이 한시적으로 이제 또 인정도 되고 있고 뭐 데이터 3법이 지금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뭐 민간하고 정부의 노력이 있어서 풀리긴 하겠지만 지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고요. 그 특히 최초 서비스일 경우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릉 쪽은 해외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을 해외에서 진출시키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연어 회계형 뭐 그런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하고는 싱가포르 클러스터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생태계를 서로 만들고 기업들을 서로 스와핑해서 성장시켜 주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뭐 싱가포르 국립대라든지 병원들 그 난양대 쪽에 그 공간 안에 우리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투자 기관들. 초기 투자하는 쪽도 SG 이노베이트라는 데가 있고 또 후단에 투자하는 데는 정부에서 만드는 테마섹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요. 다 연결이 돼서 우리 스타트업이 들어가게 되면 공간에 들어가고 병원과 연결되고 투자가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돼 있고 지금 2개 기업이 나가 있고 올해 또 3개 기업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기업, 우리 홍릉으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7개가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임지고 보내면은 뭐 성장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컨센서스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의 스타트업 경영자를 위해서 뭐 격려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그 방법은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보도자료인가 책을 보니까 바다 거북이 알을 깨고 모래를 헤치고 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한 개로 묻어놨을 때는 한 20% 정도, 2개를 이렇게 묻어놓으면은 한 40% 정도, 그다음에 4개 이상이 돼야 다 서로 도와서 그러니까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허물고 나와서 이제 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어렵게 하시지 말고 클러스터 같은 쪽에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마을에서 뭐 애가 생기면은 전 주민들이 이제 키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쪽에 오셔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거쳐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클러스터가 중요함을 오늘 제가 처음 알고 느끼게 됐습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데 네. 성공률이 2배 이상인 거는 정말 저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함께 한다는 말 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